네, 안녕하세요. 강사친 광남입니다. 자, 오늘 11강부터는요, 20강까지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가 10개거든요. 10개 중에서 11강부터 꼭 보세요.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 있고, 그 횟수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좀 점차 빨라지니까요. 꼭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인데 이 풀이에 대한 설명은 그 화면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답안 작성 프로그램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답안 작성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 제작하고 나서 저장하면 어떻게 해요? 감독관 PC에 전송을 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전송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성 연습도 좋고 뭐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것도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서 작성한 것을 보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감독관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저장하고 전송. 이걸 10분마다 얘기합니다. 근데도 본인의 그 작업에 집중한 나머지 안 들리는 거죠. 귀 열어놓고 작업하세요. 그리고 감독관들이 체크하거든요. 그 모니터로 모니터링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찾아가서 얘기까지 해줘요. 저장 전송하세요. 예.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나중에 저장 실수로 인해서 그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감독관이 얘기 안 했다 막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서운하죠. 그럴 때는 계속 열심히 했는데, 제가 감독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절대로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시험장 가시면 바탕화면에 코아스 수험자용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더블 클릭하고, 모양은 요거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파란색이에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수험번호 8자리를 틀림없이 입력을 하시고요. 수험번호는 수험표 상단에 8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 버전 선택하는 화면이 나와요. 당연히 2010 버전으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수험자 정보란에서 본인이 입력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수험번호, 이름,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그 프로그램 이름, 좌석번호, 그리고 확인 버튼. 여기서는 설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맞으면 다음 버튼 넘어가서 화면이,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하얗게 돼요. 이 모양으로. 그때는 키보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장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된 상태에서 시험지 배부가 되겠죠. 그 시험지는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한글을 신청했다고 해서 한글만 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엑셀 볼 수도 있고 앞에 사람이 파워포인트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한 고사장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시험지 배부할 때 한글 손 드세요, 파워포인트 손 드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받아든 시험지가 내가 보는 시험과 일치하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험 시작됐는데 저 시험지 틀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참 황당스럽죠. 그러면서 시작된 뭐 몇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럼 본인 실수예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지 받아보자마자 확인하세요. 한글, 뭐 엑셀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이 다 끝나고 나면 감독관이 화면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 보시면은 답안 전송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이쪽 오른쪽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는요. 답안 전송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전송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장이 돼야 답안이 전송이 되니까. 그래서 이 화면이 나오면 잠깐 놔두고 여러분 이제 한글을 띄우는 거죠. 한글을 띄워서 거기서 저장 버튼 눌러서 수험번호랑 이름 적고 그 위치에 내문서 ITQ에 들어가서 저장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전송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여러분이 저장한 그 답안 파일 목록 나오고요. 존재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야 돼. 이거 없음이면 엉뚱한 데 저장한 거예요. ITQ 폴더가 아니라 딴 데다가. 그러면 다시 재저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있음이라고 나오고 답안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성공이라고 뜨면 제대로 감독관 PC에 파일이 전송이 된 겁니다. 이 과정을 그냥 처음에 시작하고 끝날 때 이렇게 2번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분 1번 문제 풀면 2번 문제 풀 때, 3번 문제 풀 때마다 저장하고 전송하고 있음인지 확인하고 답안 전송 성공 확인하고, 이거를 계속 중간중간에 해야 되고, 또 감독관이 지시합니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시에 따라서
내 거에 너무 집중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꼭 그때그때마다 저장해 줄 것,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기출문제를 10강 정도를 이제 풀어볼 겁니다. 자, 화면 통해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수험자 유의사항은 저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치랑 그 다음에 저장 파일 이름 이 두 가지를 잘 설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장하실 때 라이브러리 문서의 ITQ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중간중간에 저장할 때 답안 전송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좀 이따가 그 답안 전송하는 거 같이 보여드리면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은 일단은 뭐 수험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시험 시작하면 답안 파일 작성해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종료하는 이런 순서대로 나가고요. 밑에 공통 부분에 기본 글꼴은 함초론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에다가 양쪽 정렬을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계속 연습을 해왔던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용지 여백 오른쪽 왼쪽은 11mm,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 10mm, 제보는 0mm로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문제에 그 그림 넣을 때 그림의 위치는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들어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총 3페이지 제작하죠. 우리가 3페이지 제작하는데 1페이지에 기능평가 1번에 문제 1, 2번, 2페이지에 문제 3, 4번, 마지막 페이지에는 장문의 그 문서 작성 능력평가를 제작한다. 이 외에 필요 없는 페이지가 만들어졌거나 했을 땐 감점이 되니까 꼭 페이지는 3장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시험장에서 파일을 열고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첫 번째, 저장하고 전송. 두 번째, 용지 설정. 세 번째, 서식 설정. 서식 설정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구역을 나눠서 문제 번호까지 입력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문제지에 있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반드시 시작하자마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기능평가 1번, 즉 1페이지에 제일 꼭대기 들어가는 게 스타일부터 들어가죠. 스타일은 50점의 배점이 들어가고요. 작성 시간은 이제 5분 이내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60분으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스타일은 5분 이내에 작업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 다른 작업들을 다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시간을 5분 넘는다고 해서 여기서 탈락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연습을 해주셔라 라는 그런 일종의 그 부탁이죠. 그죠? 예. 그래야 나중에 60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 작업 내용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1, 2, 3번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입력을 할 때 요거 보고 입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 쭉 입력해서 이 팩토리 이 부분에서 엔터를 치고 다음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쭉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끝에가 맞지 않더라도. 그래서 입력 끝나고 영문이 끝나면 엔터를 한 번만 쳐서 바로 밑에 줄에다가 한글을 입력해야 되는데 또 여기 칸이 떨어졌다고 해서 2번을 쳐가지고 굳이 그걸 늘려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스타일 조건에서 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입력하실 때는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입력해놓고 스타일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표 작성에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데요. 두 개 합쳐서 이제 100점인 거고 표만 따로 봤을 때는 50점. 5분 안에 작업을 할 것. 1번부터 5번까지 쭉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로 틀리는 거. 범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너무 화면이 환해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여러분 문제지 보시면요. 이 색깔은 안 칠해졌어요. 문제지에. 흑백이라. 약간 회색으로 음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전체 다 색을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캡션 입력하고 나서 글꼴을 도둠의 10포인트로 안 바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캡션도 나중에 입력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입력만 해놓고 끝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도둠의 10포인트로 반드시 변경해 주세요.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장 들어가요. 첫 번째 장 마지막 부분에 차트 만들죠. 이 차트는 위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노란색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차트를 만드는 거죠. 네. 데이터는 뭐 연도별 한국, 독일, 미국 값만 이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란색 범위입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또는 묶은 가로 막대형 또는 꺾은 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주로 출제가 되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자, 3, 4, 5번 각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식 작성은 배점이 40점이고 각각 문제가 두 개니까요. 각각 20점씩 배점이 들어갑니다. 수식 입력기를 이용해서 이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5분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림 및 그리기 작성은 110점짜리 문제고요. 작성 시간은 10분 정도 주는데 연습 많이 해야 10분 안에 들어와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버벅거리면 10분 안에 절대 못합니다. 이 지시사항들 있죠? 어디가 어떤 지시사항인지를 화살표를 잘 보고 그 지시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작업해 주면 되겠고요. 제일 처음에는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그리고 쭉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나 또는 글맵 시에 하이퍼링크 항상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는 하이퍼링크를 이번 문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다음번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할 때 그때 가서 하이퍼링크를 작업합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좀 길어서 반씩 나눠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요거 본문 입력하고 일단 내용부터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입력하고 머릿말부터 순서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근차근 작성해 주면 되겠고 본문을 입력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화라든가 하는 한자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 한자 들어가는 부분을 반드시 입력하시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단이 바뀌면 그 다음 문단의 첫 번째에는 스페이스바로 두 번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아랫부분은 반드시 여기 이 부분을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작성하실 때 글자를 쓰실 때 1번 가나 2번 가나 이건 빼고 입력을 하세요. 글자를. 그래 놓고 범위 지정해서 문단 번호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표 작성 잘 하시고 쪽번호 넣고 각주 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기출문제 1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바탕화면에 코아스 수험자용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콘 더블 클릭하셔서 자, 수험번호 입력하는데 수험번호는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 그 인쇄해가는 수험표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수험번호, 교재 1의 기출문제에 보면 수험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이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 한글 보실 때는 다르겠죠. 2010으로 버전을 고르겠습니다. 한글 2010. 인적사항 확인했으면 확인 버튼. 자, 그럼 이렇게 흰색 화면이 뜨는데요. 이때는 실제 시험장에선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이 안 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데에 따라서 화면이 풀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클릭하면 풀어져요, 화면이. 자, 그럼 답안 전송 버튼이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고요. 한글을 열어서 저장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클릭. 자, 라이브러리에 문서 더블 클릭, ITQ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자, 파일 이름은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수험번호 768416. 자, 빼기. 이름은 홍길동으로 다 통일해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는 여러분 수험번호와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려놓고 답안 전송할 겁니다. 단추 눌러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존재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답안 전송 클릭. 그리고 성공이 돼야 제대로 전송이 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 네트워크상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이제 뜬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닫기. 자, 아까 내려놨던 한글을 열어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할 게 저장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용지 설정해야 되죠. 단축키 F7번. F7번. 또는 그
위쪽 메뉴에서 편집 용지 클릭하셔가지고 용지 설정부터 합니다. 자, A4 용지 되어 있고요. 세로 방향 되어 있습니다. 위쪽이라는 곳에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쪽 10 탭 누르고 아래쪽 10 탭, 왼쪽 11 탭 누르고 오른쪽 11 탭 누르고 머릿말 10 탭 누르고 꼬릿말 10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본은 원래 0이에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설정. 자, 그 다음에 위에 글꼴이 문제지에 써 있습니다. 문제지에 여러분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거기 써 있죠. 함초롬 바탕인지 10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이 검정색, 그리고 양쪽 정렬, 제일 앞에 게 양쪽 정렬이에요. 160%.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부터 나눠야 돼요. 그렇죠? 페이지 나눠야 돼요. 그래서 1점, 이거 번호입니다. 엔터 서너 번 치고 2점,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3점, 엔터 서너 번 치고 4점,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 3페이지에는 문제 번호 안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까지 나누면 기본 작업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1번의 스타일부터 작업하는데 여러분이 자신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나는 표가 자신 있다 그러면 3으로 와서 여기서 표가 여기죠. 2로 와서 여기서 표부터 작성하시고요. 나는 수식부터 하겠다 그러면 3번 아래 와서 수식부터 작성하시고, 나는 그리기부터 하겠다 그러면 4번 아래 와서 그리기부터 만드세요. 아니고 나는 아예 3페이지부터 다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하겠다 그러면 3페이지 와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신 있는 것부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영문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데 입력 끝나고 나서는 영문 다음에 바로 엔터 한 번만 쳐서 한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이 끝에 안 맞춰도 됩니다. 왜냐면 쭉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냥 쭉 입력해서 해주시고 나중에 스타일이 됐을 경우에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자, 입력이 다 됐으면 범위 지정. 스타일 단축키가 F6번이죠. F6번. 자, 스타일 추가하려면 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시고요. 스타일 이름 문제에 써 있습니다. 팩토리라고 써 있네요. 자, 팩토리라고 입력하시고, 자, 그다음에 문단 모양 바꿉니다. 문단 모양. 왼쪽 여백은 15포인트.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 자, 여긴 요거까지 해주고요.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바꿉니다. 글자 모양은 한글 때 영문일 때 다르죠. 그죠? 일단은 요거부터 바꾸세요. 장평부터. 장평 105. 크기는 10포인트 맞고, 자가는 5%. 자, 문제지에 써있는 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 언어를 한글 같은 경우에는 궁서. 됐죠? 자, 그리고 영문 같은 경우에는 굴림. 누르고 탭키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글일 때, 영문일 때 글꼴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거는 안 바뀌는 거고요. 네. 자, 설정. 둘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추가 버튼 누르시면 여기 팩토리가 생기고요. 바로 이 상태에서 설정 버튼 누르면 우리가 범위 지정한 부분에 팩토리의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지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끝에도 확인하시고 중간에 벌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맞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50점을 주는 거예요. 5분 만에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예요? 영문 입력이에요. 영문 입력. 영문 입력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표 작성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표 작성입니다. 표를 만들려면 일단 표의 줄칸부터 파악을 하셔서 그린 다음에 글자 쓰고 만들면 되겠죠. 자,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고요. 칸이 세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매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입력에 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NT 눌러도 됩니다. 자, 줄수는 6줄, 칸수는 줄수가 5줄이요. 칸수는 6칸. 그리고 글자처럼 입력 취급에다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들기.
자, 이제 내용 씁니다. 자, 내용 입력이 다 끝났으면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하세요. 이거 먼저 하고 저거 먼저 하고 그러지 마시고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자, 범위 먼저 지정하시고 1번의 표 전체는 도둠에 1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죠. 자, 도둠에 10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자, 정렬 2번이요.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인데 일단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버튼 누르시고요. 숫자 부분, 이 부분이죠. 합계까지 다 숫자입니다. 지금 합계가 안 구해져 있어도 여기까지 다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두 번에 끝나죠. 자, 셀 배경색은 문제지 보시면 회색으로 희미하게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만큼이에요, 지금. 여기다만 색깔을 노란색 넣는 겁니다. 자, 표 안에서 쓰는 단축키 3가지를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색상 바꾸는 C, 컬러, 라인, 줄 바꾸는 L, 그 다음에 병합하는 M. 병합 여기서는 필요 없지만 마지막 3페이지 문제에서는 필요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C 눌러가지고 노란색 넣겠습니다. 배경색을 그라데이션 가서, 색상 가서 면색을 노랑으로 바꾸는데 만약에 노랑이 없다 그러시면 색상 테마에 가서 오피스를 선택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란색 선택하고 설정하세요. 자, 3번 한글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에다가 합계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합계 구하는 거죠. 아래는 X니까. 자, 합계 구할 범위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블록 계산식 나와요. 여기서 블록 합계 클릭하면 합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캡션 기능 넣으라 그랬어요. 표 안에 아무데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표 탭에서 왼쪽 메뉴에 보시면 요 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화살표 눌러서 캡션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죠? 위쪽을 선택합니다. 자, 표 1이라고 된 걸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글자를 쓰세요. 자, 입력하시고 다시 범위 지정해서 얘 반드시 도둠에 10포인트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 그 표 글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그 안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다 지정하시고 5번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라. 그래서 범위 다 지정하시고 선 바꾸는 L 라인 들어가서 일단은 이중실선이 모두 바깥쪽에 들어가 있죠. 그죠? 설정. 그래 놓고 위에 제목만 선택해서 L 이중실선 아래 방향으로 설정.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첫 번째 칸의 오른쪽에 이중실선이에요. L 눌러서 이중실선 오른쪽. 자, 그리고 X. 여기는 하나만 지정하기가 힘드니까 F5번 한번 누르면 한 셀만 지정이 됩니다. L 눌러서 대각선 가서 대각선 2개를 선택해주고 설정. 자, 다 됐죠? 표는 완성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이제 차트 만들 거예요. 차트 조건도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1번의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한국, 독일, 미국 값만 이용해라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노란색 범위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잡아줬으면 차트가 지금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입력에 가셔서 차트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차트가 나와요. 일단은. 자, 차트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문제지는 안 써있지만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탭의 오른쪽 끝에 글자처럼 취급 체크 그 다음에 늘려주세요. 이게 1번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지는 안 써있지만 꼭 해줘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 체크 늘려주기. 자, 그럼 1번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1번 문제가. 2번 조건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작업해라. 계속해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차트 탭 가면은 종류 바꿀 수 있거든요. 세로막 대형에 가장 처음에 있는 묶은 세로막 대형 한번 눌러주면 원래 있던 눈금선이 사라집니다. 그 모양을 지금 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궁서에 진하게 12포인트 배경 한 줄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가 계속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탭에 제목 화살표 누르시고요. 제목 모양 가세요. 제목 모양. 자, 위치부터 잡아줄게요. 보임에 체크하고 위쪽.
차트 제목 위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글자, 여긴 제목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직접.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산업자동화 브랜드 참가해라. 입력하시고요. 제목의 글꼴이 궁서에 진하게 12포인트라고 3번 조건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궁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궁서라고 쓰시면 나와요. 탭키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12포인트 맞죠? 진하게. 자, 그 다음에 배경으로 가서 선 모양을 한 줄로 바꿔줍니다. 그림자 체크하고 그림자는 2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자, 다 됐으면 설정 누르세요. 나왔죠? 조건 4번 갑니다.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궁서의 보통 10포인트입니다.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요거 축값하고 항목값하고 법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걸 수정해야 되는데 그 차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데이터 편집할 때는 차트의 빈 공간 흰색 부분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객체에 해당되는 걸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축값부터 아무 숫자나 더블 클릭합니다. 글자로 와서 자, 궁서의 보통 10포인트예요. 궁서하고 탭키 누르시고 10포인트. 그 다음에 보통 모양 눌러주세요. 자, 설정하시면 이제 바뀌죠. 그죠? 자, 한국, 독일, 미국 중에 한 글자를 또 더블 클릭해서 글자에 와서 궁서 탭키 누르고 10. 그 다음에 진하게 아니라 보통 모양 클릭 설정. 법내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에 와서 궁서 탭키 누르고 10포인트. 그 다음에 보통 모양. 자, 그리고 법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출력 형태 문제 보면 가에 한 줄 그 테두리가 설정이 되어 있죠. 아예 들어온 길에 배경에 와서 테두리 설정 해주세요. 한 줄로. 자, 됐습니다. 그럼 4번 조건까지 했고요. 5번 조건. 축 제목과 법내는 이미 우리 설정했고요. 축 제목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라. 축 제목이 여러분 요 축에 있는 왼쪽에 제목, 즉 단위 1000개 그겁니다. 자, 어디 가시냐면 차트 탭에 축에 가서 축 제목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지금 세로갑 축에 제목 주는 거죠. 세로갑 축에 선택. 보임에 체크하시고요. 자, 입력합니다. 단위 해주시고 이게 지금 가로 방향으로 글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방향 가로로 선택. 자, 얘도 궁서의 기본 글꼴로 궁서의 10포인트에 보통 모양으로 해줘야 되죠. 이게 제목 이의 전체 글꼴은 이걸로 하라 그랬으니까. 맞죠?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또 뭐 틀린 거 없죠? 자, 확인해 보시고. 그럼 1페이지가 다 끝났어요. 밑에 공간이 남았더라도 2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수식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번호 넣어야 되고요. 문제번호 입력하고 입력 탭에 수식. 자, 여기다 이제 작성할 거예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F는 그랬으니까 F는 그냥 키보드에 있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루트 들어가죠. 이거는 위에 있는 근호 요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수가 있어요. 분자 분모가 있으니까 분수 넣고 자, 위에부터 작성할게요. 곱하기 표시는 연산기호 곱하기 1.6 다시 곱하기 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9인데 10하고 위첨자를 눌러야 그 위에 올라가는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위첨자 클릭하고 마이너스 19. 자, 그다음에 아래에다 클릭해서 여기는 9.1 곱하기 이건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0 마이너스 31승이니까 역시 위첨자 눌러서 마이너스 30. 잠깐만요. 부분 수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눌러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방향키나 이 수식 가면 또 그런 메뉴가 있잖아요. 그죠? 방향키에 그 오른쪽 방향키 있어요. 이걸 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 번 눌러서 이렇게. 여기다 그냥 입력하면 계속 이렇게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자, 방향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다음 항목 이거 눌러가지고 계속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자, 여기다 이퀄 5.9 곱하기 그 다음에 10배 위첨자에서 5성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넣기 버튼 눌러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 탭키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탭키 있어요. 탭키 한 3번 정도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문제 2번. 그래서 문제 출력 형태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해주려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들어가겠죠. 입력의 수식.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인 할 때 SIN, 그죠? 자, 2.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의 가운데 짝대기 그저 있는 거는 그건 이제 로마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어 대문자 소문자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 이제 세타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어 대문자가 여기 있고 소문자가 여기 있거든요. 그 중에 요거 그죠? 이게 부르는 건 세타라고 불러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수 이 탄젠트 그 다음에 세타를 또 불러옵니다. 요거죠? 아래쪽에다가 1 플러스 플러스는 그냥 키보드에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승 눌러서 2승 그리고 세타 표시를 또 그리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그 저기 영문자 같은 게 있으면 그리스 대문자랑 그리스 소문자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넣습니다. 넣기. 자, 이러면은 두 가지가 완성돼서 하나에 20점씩이고요.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 20점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자, 이제 그리기, 그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맨 밑에 모서리가 둥근 그런 사각형이 깔려 있는데 여기는 직사각형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클릭해서 입력해요. 직사각형 클릭해서 적당히 드래그하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합니다. 기본으로 와서 여러분 문제지에서 어디가 표시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맨 밑에 깔려있는 직사각형은 크기가 130에 140입니다. 자, 그리고 크기 고정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선 모양 가서 선 탭에 가서 둥근 모양으로 해야 그렇게 둥글게 나옵니다. 그리고 채우기 가서 아무 색깔이나 하나 채워 주셔야 돼요. 아무 색이나 하나 채워 주세요.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제목부터 들어갈게요. 제목 도형은 글상자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그래서 입력에 있는 글상자 대충 드래그해서 넣고 모서리에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고칩니다. 기본 사이즈가 120에 15예요. 120, 15 크기 고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면색이 검정입니다. 채우기 가서 면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모양은 그냥 직사각이죠. 그죠? 선 바꿀 필요 없죠. 자, 설정 적당히 드래그해서 비슷한 위치에 올려주시고요. 자,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안쪽을 넣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깜빡거려요. 이게 그 글상자이기 때문에 글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글꼴부터 바꾸고 입력할게요. 이렇게 깜빡이는 상태에서 궁서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크기가 24포인트 흰색 색깔은 흰색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가운데 정렬이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하셔도 돼요.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평은 돼 수직은 돼 있으니까. 자, 제목 씁니다. 산업 자동화 전시 창발. 자, 여러분 제목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그림하고 글맵시 들어가는 밑바닥에 또다시 반원 모양의 도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다 적당히 그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기본. 자, 지시사항 보면 크기가 120에 50으로 되어 있어요. 120에 50. 크기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 모양이 반원 모양이죠. 그리고 채우기 가서 아무 색깔이나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적당히 올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그림 넣겠습니다.
그림이나 글맵시를 넣을 때는 도형 안에다 클릭해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깥에 빈 공간에 클릭해서 커서가 밖에 나와 있을 때 입력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집하기가 쉽습니다. 자, 입력에 가서 그림부터. 자, 그림은 라이브러리에 ITQ의 픽처 안에 들어있고요. 이번 그림은 요 로고 3번 들어갑니다. 문서에 포함 반드시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없애세요. 자, 넣기. 자, 그림 더블 클릭해서 크기부터 바꿀게요. 자, 사이즈는 40에 30으로 되어 있네요. 크기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글맵시는 도형 밑으로 깔려서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 앞으로라는 나비 모양 세 번째 걸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자,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지시사항 보니까 그림 효과를 회색조 또는 그레이스케일로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탭에 가서 회색조, 우리는 이제 회색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예전에 2007 버전에선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었어요. 회색조만 찾으시면 돼요. 자, 선택. 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시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드래그 하시고, 여기다 지금 하이퍼링크 설정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 문서 작성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죠. 잊지만 말고 계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빈 공간에 클릭해 놓고 글맵시 만들어 볼게요. 입력 탭에 가서 글맵시. 맨 밑에 있는 글맵시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다가 산업이라고 입력하고 모양 바꿔줍니다. 모양이 어떤 거예요? 거기 써있죠. 역갈매기 영수장. 요게 바로 역갈매기 영수장입니다. 클릭하시고 설정. 자,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크기 바꿔줘야 되겠죠. 자, 글맵시 지시사항의 크기가 40, 30으로 되어 있고 크기 고정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나비 모양 제일 앞으로 와야 됩니다. 앞으로 와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색상이 지금 파랑인데 원래가 파랑색이거든요. 만약에 파랑색이 아닌 경우에는 채우기 가서 바꿔주시면 돼요. 색깔을. 자, 그 다음에 글꼴. 글맵 씌워가지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 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설정.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글맵시까지 완성시켰고요. 이제 아래쪽에 1, 2, 3번 하는 숫자 도형부터 만들게요. 그 밑에 뭐가 깔려져 있죠. 길게. 그거부터 제작하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적당히 대충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자, 요거에 대한 지시사항은 맨 아래에 있어요. 맨 아래 직사각형 그리기 크기 17 곱하기 5mm 이렇게 되어 있네요. 17. 탭키 2번 누르면 탁탁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또 17 곱하기 5mm 탭을 사용하셔도 되고, 크기 고정. 그 다음 모양이 반원 모양이네요. 선에 가서 반원. 색상은 흰색을 제한 아무거나 넣으래요. 그럼 채우기 가가지고 대충 뭐 이런 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자, 됐죠? 그 위에다가 이제 숫자 1이 적혀 있는 도형을 만들 겁니다. 자, 직사각형으로 대충 그려놓고 더블 클릭. 자, 기본에 가서 크기. 얘는 13에 13입니다. 13. 크기 고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 모양이 지금 둥글게 돼 있어요. 둥근 선 모양. 이런 건 문제지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모양 보고 체킹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은 면색은 흰색입니다. 원래 흰색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뭐 다른 색을 눌러서 이렇게 흰색을 선택해 가지고 설정해 주세요. 설정 올려놓고 여기다 글을 넣어야 돼. 1이라고. 근데 이게 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하거나 아니면 도형 탭에서 글자 넣기 메뉴를 누르시거나. 자, 깜빡깜빡거리죠? 여기서 크기랑 저 글꼴부터 바꾸고 시작할게요. 굴림에, 아이고, 위에서 해야 되죠? 굴림에 엔터. 자, 크기는 20포인트. 엔터. 자, 가운데 정렬. 자, 그래 놓고 1. 됐죠? 그 다음에 국내 지역별 창간이라는 그 점선 도형이 있습니다. 그거 이용할 거예요. 얘는 글상자 사용합니다. 가로 글상자. 적당히 드래그 하셔가지고 움직여 놓고 더블 클릭. 기본에 가서
사이즈는 없어요. 참 얘는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사이즈 해주시고 대신 선 모양에 가서 선에 가서 종류를 파선으로 두 번째 거예요. 예, 그걸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채우기 가서 색깔이 지금 흰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색 없음 해가지고 투명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면색은 색 없음으로 해줍니다. 설정. 아무데나 클릭했다가 그 점선 박스 안에다 클릭해 놓으면 이제 글자를 넣을 수 있게끔 깜빡이죠. 자, 여기서 글꼴 궁서에 18포인트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궁서에 엔터 18포인트 엔터 가운데 정렬. 자, 글자 쓸게요. 자, Shift 눌러서 하나씩 클릭합니다. 이렇게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과 Shift 누른 상태에서 도형 중에 위에다 올려놓고 잡아 당깁니다. 적당히 잡아서 올려주세요. 자, 됐습니다. 바꿀게요. 이제 2, 3 이름도 변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전체 바꿨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3페이지에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인데 일단 글자를 입력시키고 문서의 내용들을 다 입력시키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입력하고 엔터 2번.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쭉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다 끝났으면 여러분 입력하시다가 여기 열린다 해놓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반드시 입력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2번 떨궈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 바꿔야죠. 한자 입력하시면서, 그죠?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한자로 일단 이미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바꿔보겠습니다. 창출 뒤에다 클릭하시고 한자키, 창출이라는 한자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한글 모양을, 입력 형식 모양을 한글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한자 뒤에 오는 이런 형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바꾸기. 자, 그다음에 아래 내려가서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도 화자 뒤에다가 아니면 범위 지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자키 누르시고 자동화 선택하고 입력 형식은 세 번째 거 한글이 앞에 나오는 걸로 바꾸기. 자, 이렇게 하면 한자 입력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릿말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풀어보면 됩니다. 자, 머릿말부터 줄게요. 쪽 메뉴에 화살표 눌러서 머릿말, 꼬릿말. 자, 머릿말 클릭하고 양쪽 클릭하고 만들기. 자, 글자 입력됐으면 범위 지정해서 자, 지시사항이 궁서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입니다. 궁서에 엔터 10포인트 엔터 오른쪽 정렬. 자, 그러면은 할 일이 끝났고요. 머릿말 꼬릿말 메뉴에서 닫기 버튼 눌러서 나갑니다. 자, 제목 범위 지정하시고 제목은 궁서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궁서 엔터 18포인트 엔터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 자, 이 상태에서 덧말 넣기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입력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덧말 넣기 클릭. 덧말에다가 여러분 문제지에 써있는 제목 위에 있는 덧말을 입력을 합니다. 자, 지금 내가 지정한 그 제목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위쪽에 클릭 넣기. 자, 그 다음 제목 앞에다 클릭해 놓고 책갈피 넣을 거예요. 책갈피 이름이 산업이에요. 산업. 그러면 입력에 화살표 눌러서 책갈피 이름이 산업 하고 넣기 하시면은 들어간 거에 이게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도. 자, 이래 놓고 잠깐 위로 올라가서 아까 이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림에 클릭한 다음에 입력에 하이퍼링크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하셔도 됩니다. 클릭해서 자, 산업 우리가 책갈피를 준 산업으로 이동해라. 요거 클릭하고 넣기. 자,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가야 돼요. 착 들어왔죠?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어가 볼게요. 제일 앞에 글자에다 클릭해 놓고 서식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합니다.
두 줄로 해주세요. 항상 두 줄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 탭키 누르시고 면색은 노랑. 만약에 노란색이 없다 그러면은 색상 테마 가서 오피스 선택해주고 노랑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림 넣을게요. 입력의 그림 라이브러리 ITQ 픽처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그림 가져오는데 그림 파일이 그림 4번이죠. 그죠? 4번 클릭해서 문서에 포함해 항상 체크해 놔야 됩니다. 나머지는 없애야 되고요. 자, 요거 가져올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가져올 거예요. 자, 그림에 가서 자르기 쭉. 자, 밑에서 위로도 자릅니다. 쭉. 이렇게. 얘가 필요한 거죠. 자, 더블 클릭합니다. 해서 사이즈부터 바꿀게요. 여러분 지시사항의 사이즈가 40에 30입니다. 크기 고정하시고 자, 어울림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백에 가서 왼쪽 여백 2mm죠. 그죠? 설정. 쭉 들어가서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더 이상 안 나가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갈래도 거기까지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주가 있죠. 각주가. 산업자동화, 자동화 뒤에다가 이제 각주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화자 뒤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의 화살표 눌러서 주석에 각주. 자, 각주. 그럼 밑에 각주 모양으로 바뀌고요. 여기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문제에서는 맨 아래 보시면.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번호 모양을 동그라미 1, 2, 3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구분선 5cm로 되어 있는지 구분선 넣기에 체크되어 있는지 5cm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제지에 써 있으니까요. 자, 설정. 자, 그리고 나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는 안 써 있는데요. 각주도 기본 글꼴이어야 되기 때문에 범위다 지정해서 사이즈를 10포인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주세요. 이것도 많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국제공정 자동화 전시회 여기 앞에 별표 문자표 들어가 있죠. 입력에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별표 선택해서 넣기 잠깐 띄우고요. 자, 요거 복사 그대로 합니다. 범위 중에서 컨트롤 C 밑에도 똑같이 들어가니까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V 잠깐 띄우고. 자, 제목 다 지정한 다음에 여기가 굴림의 18포인트예요. 그래서 서식 도구 상자에서 굴림의 엔터 18포인트 해주고 한글만 드래그해서 음영색을 파란색, 글자색 흰색 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서식에서 화살표 눌러가지고 글자 모양 들어가면 있어요. 자, 글자색은 흰색, 하양, 음영색은 파란색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 부분은 문단번호 기능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문제 보시면 반가로 1, 이게 바로 1수준, 반가로 가, 이게 2수준입니다. 자, 서식에 화살표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반가로 1, 반가로 가, 요거죠?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 버튼 눌러서 여백 줄 거예요. 1수준은 문제지에 써 있어요.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2수준은 3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자, 끝났으면 설정. 다시 한번 설정. 자, 그러고 나서 2수준에 해당되는 범위는 지정을 하신 다음에 서식 탭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한수준 감소 요거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하고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여러분 편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완성됐으면 다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분명 줄 간격 180%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서 160%가 아니라 180으로 바꿔주세요. 자, 됐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제목 범위 지정해서 얘도 굴림의 18포인트죠. 그죠? 굴림의 엔터 18포인트. 전시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정해서 그 전에 기울림꼴로 되어 있네요. 글자가 그죠? 기울림. 여기 위에 가 두 번째 게 기울림입니다. 전시회 범위 지정해 가지고 강조점 줄 거예요. 서식에 글자 모양 가셔서
확장 탭에 가시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을 그 모양하고 똑같은 걸 선택해서 설정하시면 들어갑니다. 자, 표 만들게요. 요 사이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자, 표는 줄칸을 먼저 세야 되겠죠. 칸이 3칸이고요. 줄이 7줄입니다. 입력에 가서 표 메뉴를 눌러주고요. 줄이 7줄, 칸이 3칸 이렇게 만들어주고,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하신 다음에 만들기. 자, 안에 내용 쓸게요. 자, 내용이 입력됐으면 요거 이제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합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M이 병합 단축키죠. M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됐고요. 자, 전체 범위 지정에서 글꼴이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입니다. 엔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자, 그 다음에 셀 배경 그라데이션 색을 유형 왼쪽 대각선 이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라데이션 색깔은 제일 처음에는 제목행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 지정하시고 색깔 바꿀 때 어떻게 하죠? 표 안에서 컬러 생각하시면 돼요. C 그라데이션. 자, 유형이 왼쪽 대각선이고요. 자, 글자색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란색. 이렇게 해서 설정 됐습니다. 다시 범위 잡아가지고 선 모양 바꿔야 돼요. 문제지는 안 써있지만 선 모양 바꿔야 돼요. L 눌러가지고 라인입니다. 이중직선 해놓고 위 아래 설정. 다시 L 눌러서 선 없음 눌러주고 왼쪽 오른쪽 날리고 설정. 그 다음에 제목 부분만 드래그해서 L 눌러서 이중직선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연습이 돼 있으면 지금 저는 설명하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하게 되면 척척척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이상 있는 부분 없죠? 자, 이제 80명이 제목을 드래그해서 굴림의 24 진하게 장평 들어갑니다. 자, 굴림 엔터 24포인트 진하게 오른쪽 정렬까지 되어 있고요. 장평은 이 라인에 없기 때문에 서식 도구 상자 없기 때문에 서식에 화살표 눌러서 글자 모양 기본으로 가시면 이제 장평이 여기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장평 105 됐죠? 설정. 자, 마지막으로 쪽번호 넣겠습니다. 쪽 메뉴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방향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죠, 그죠? 여기입니다. 항상 여기로 나와요,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쪽번호가 A, B, C, D로 되어 있어요. 번호 모양을 알파벳 A, B, C로 선택하고 줄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없으면 체크 해제하는 거고요. 들어가 있으니까 체크. 넣기. C로 나오죠. 왜냐하면 3페이지니까. 이거를 A로, 즉 1페이지로 시작해라. 그래서 바로 쪽 메뉴 가가지고 쪽 번호 매기기 바로 밑에는 세 번호 시작을 클릭해가지고요. 쪽 번호를 1번으로 시작하게 하면 넣기 했을 때 A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쭉 살펴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 점검하신 다음에 다 맞으면 이제 저장. 자, 그리고 전송할 거예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답안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러분 파일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답안 전송 성공합니다. 만약에 존재가 없다면 다시 저장하셔야 재저장. 뭐가 틀려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보내셔야 돼요. 전송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낸 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닫기. 자,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저는 이걸 눌러서 이렇게 흰색 화면이 뜨는데 자동으로 이 화면이 떠요. 60분이 딱 되면. 그럼 아무것도 못 만집니다. 이렇게 하고 시험지 내고 퇴장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